안녕하세요. 정호김입니다. KBS가 검언유착 기사를 냈다가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채널A 이모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 속에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이모 기자가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동료성 언급도 했다라는 기사를 냈다가 되레 오히려 이모 기자와 한 검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과하는, 그러면서 내부의 공영노조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는 상황까지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애초에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던 MBC, 사기 전과 오범의 제보를 인용하면서 검언유착을 보도했던 MBC가 또 오늘 나서가지고 유사한 취지로 검언유착이 있었다는 식의 보도를 냅니다. 그러자 채널A 이모 기자가 이제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모 기자는 지금 구속당했고 변호인이 지금 대리하고 있는데요. 저는 애초부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보지 않고 한동훈 검사장을 몰아세워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퇴출시키려는 권언 공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언 공작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제는 KBS, MBC까지 지금 발을 들인 상태인데 그 특징을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지르죠. 이 지모라는 사람의 제보 거의 공갈탄, 또 모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구라와 같은 이 제보로 촉발된 이 검언유착 논쟁, 여기에서 이 지모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또 박원순 시장 사망과 관련해서 성추행 피해자가 나경원 의원실에서 일하던 보좌진 중 한 사람이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나경원 의원실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 지금 그렇게 공언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마치도 뭔가를 쏴대듯이 일단 사고를 칩니다. KBS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다가 지금 급기야 사실과 달라 지금 사과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 모 기자 측은 입장문을 내가지고 녹취록 확인 결과 KBS가 주장한 총선, 야당, 또 심지어는 힘이 실린다, 독려한다, 더군다나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는 나오지도 않았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녹취록을 확인도 안 해보고 기사를 썼다는 거거든요. KBS든 MBC든 제가 볼 때 언론기관 중에서 이 연봉과 처우가 굉장히 좋은 언론기관입니다. 그런데 과연 언론인들의 수준이 최고인지, 그거에 대해서 참 의문이 남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근거로 하고 있는 이모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대화 녹취록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모 기자 그리고 중앙지검의 수사팀만 가지고 있는데, 그럼 취재원이 누구라는 것이냐? 설마 이모 기자가 이거를 KBS나 MBC에 제시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취재원이 누군지 밝히라, 그걸 밝히지 않는다면 KBS에 대한 명예훼손 취하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MBC 측에서는 무슨 말을 문제 삼냐면,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이모 기자가 이제 계속 자기가 어떤 취재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쯤 걸리겠지라는 취지로 한 것을 마치도 돕겠다는 의미로 지금 이제 견강부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녹취록은 전체가 다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녹취록의 일부만 보더라도
의문의 일패를 당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유시민 이사장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널A 이모 기자가 유시민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취재를 해서 뭔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금융사기라는 점, 그래서 피해자들 입장을 생각하면서 취재를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취지로 강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미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을 비교하면 그 위상과 말의 무게에 정말 비교가 되지 않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 뭘 조사해. 중요한 건 이게 금융 사기라는 것이야.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한동훈 검사장이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검언유착에 연루되지도 않았거니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 그래가지고 녹취록이 다 공개되면 사실이 확인되겠지만 진실이 묻혀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권원 공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밀어붙인다는 거. 일단 사고치고 그 다음에 밀어붙이는 거. 예를 든다면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 수사지휘의 이름으로 검찰총장의 고유 역할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인데 수사지휘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웃기는 거는, 이거는 밀어붙이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절에 가서 자기 뒷모습을 찍어서 자기 SNS에 올려놓고선 언론의 관음증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장관 입에서 관음증이라는 말이 저렇게 쉽게 나오지?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한테 강의할 때인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윤석열이 자기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어서 대검찰청법에는 제 지시가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아침에 샤워하면서 제 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꼭 자기가 샤워하면서 그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관음증을 비난하는데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노출증이 문제가 아닌가, 모 교수가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원 공작의 특징, 배후에는 정치가 도사리고 있다. 정치 앞에 저는 더러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항상 이 문제에 출연하는 인물이 최강욱 의원, 황희석 최고위원, 그리고 조국 전 법무장관인데요. 이 사람들이 마쿠 주역인지 아니면 취열리더인지 고문관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소위 공갈탄을 터뜨린 지모 씨가 작전 들어간다 할 때도 사진으로 올려놓은 게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재미있는 사람은 조국 전 법무장관인 것 같습니다. KBS에서 이런 보도를 내니까 결국은 사과했던 그 보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얼굴을 합성을 한 사진을 올리는 사람이 바로 조국 전 법무장관입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소위 검언유착을 조롱하듯이 짬짜면 만화 같은 화백이란 사람이 그렸다는데 그것까지도 같이 자기 SNS에 올려놓고 있었죠. 그러다가 채널A 이모 기자 측에서 이런 식으로 채널A 기자에 대한 KBS 기사를 퍼나른 사람들 20일까지 SNS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슬그머니 자기가 올린 기사, 그리고 합성 사진, 그리고 그 짬짜면 만화까지 전부 삭제했다고 합니다. 아휴, 참. KBS도 참 문제 많은 방송국입니다. 공영방송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수신료 올려달라 그러니 사람들이 그거 올려주고 싶겠습니까? 결국 방망 경영에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KBS 방송 질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권원 공작의 네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지르기도 전에 예고부터 하죠. 예를 든다면 이제부터 작전 들어갑니다. 윤석열 개건 부숴보자.
유시민 작가님 쇠주 한 잔 사주세요. 뭐 이런 식의.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미리 예고한다는 것도 머리가 나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그렇게 해놓고 자기 SNS에 다들 올리고 돌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관심병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올리고 돌릴 뿐만 아니라 흘리기까지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장관 입장문이에요. 결국 법무부에서 올리기도 전에 원안을 올려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결국 이것도 농단 아니냐, 또는 뭐 공무상 기밀을 누출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증폭되었었는데, 이럴 때 야당은 뭐 하는 것인지 이런 거 좀 조사 좀 해가지고 시원하게 규명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KBS가 한번 이모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을 가지고선 잘못 왜곡 기사를 보도해가지고 사과까지 했으면 MBC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확인 사살이랍시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계속 자기 머리를 벽에다 대고 반복해서 박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검사장의 말 한마디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러니 이것이 검언유착이다 그러는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제 녹취록 전부가 나올 예정이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마지막 특징,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주주의다. 최장집 교수가 날카롭게 경고는 했지만 권력이 대통령한테 집중되고 운동권 출신들이 집권당이 되면서 지금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전부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 거기다가 검찰, 언론에 이르기까지 KBS, MBC가 왜 이렇게 나서서 검언유착임을 무리하게 취재하면서 보도한답시고 하다가 또 사과까지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법부의 경우에 채널 A 이모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걸 보니까는요,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신청을 하면서 오히려 수사가 덜 됐다.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부분은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 즉 이철이란 사람을 협박하려 하였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해 주었습니다. 즉 검찰이 어떻게 공모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언유착을 판사가 기정사실화 하는 것, 이 사람 판사 맞느냐는 많은 불만과 비판들이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여야 되는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된 것이 아닌지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두려운 거는 이런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업보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그 대가를 치를지, 그 반복되는, 한국당에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을 봐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두렵고 참담합니다.